그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를 예를 들으시면서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171kg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답변에. 소장님께서는 그 오산시가 타 도시에 비해 쓰레기 배출량이 적다고 판단하시나요? 저는 좀 적다고 판단됩니다. 전국 그 쓰레기 1인당 발생량이 350kg 정도 평균 환경부 통계자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오산시가 많이 적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소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통계 자료가 언제거든요? 환경부 통계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2010년도하고 2011년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화면에 좀 봐주세요. 제가 이게 환경부 2011년도 자료입니다. 보시면 이 고시된 자료에 보면 2011년 기준 가정에서의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이게 이제 종량제와 음식물이기 때문에 종량제와 음식물을 더하고 365일을 하면 95kg의 1인당 배출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서는 오산시의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평균보다는 80%가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자료를 기준으로 우리 시 인구를 곱해서 쓰레기 배출량을 산출해 봤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95kg는 가정 부분에서만 얘기를 한 거지만 사실 쓰레기 배출이 가정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 등 비가정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평균을 가지고 산출해 봤을 때에는 4,391만 3,144kg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봤을 때 2011년 오산시 쓰레기 발생량은 3,336만 3,520kg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판단한 것처럼 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화면에 보시는 이 자료 또한 환경부에서 고시된 청소 예산, 재정 자립도 및 주민 부담률입니다. 첫 화면에 나오는 대부분의 광역 지자체의 주민 부담률이 높은 반면 경기도는 주민 부담률이 낮습니다. 가까운 서울과 경기도를 비교해 볼 때 2011년 기준 서울이 47.3%, 경기도가 24.6%입니다. 그렇게 주민 부담률이 낮은 경기도에 오산시의 주민 부담률을 비교해 봤습니다. 2009년 경기도의 주민 부담률은 28.3%, 오산시는 18%, 2010년 경기도의 주민 부담률은 29.9%, 오산시는 23%, 2011년도 경기도 주민 부담률은 24.6%, 오산시는 23%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 소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 시가 예. 경기도에 비해서 경기도 전체의 순위에 비해서 좀 하위인데요. 이거는 좀 더 저희들이 앞으로 모든 거를 분석을 해서 나중에 그 주민 부담이나 이런 거를 또 좀 인상할 건 인상하고 좀 더 좀 심도 있게 좀 검토 좀 하겠습니다. 저는 그 주민 부담률이 23%면 나머지 73%의 쓰레기 예산은 시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쓰레기 봉투 값이 지나치게 저렴한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민 부담률이 47.3%인 그 서울을 기준으로 쓰레기 봉투 가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적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부담률을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가 쓰레기 봉투가 저렴하고 서울시가 높을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쓰레기 봉투의 가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장님은 어디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건 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파악해서 별도로. 원인에는 쓰레기 봉투 불법 유통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가 우리 시의 위탁 비용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무단 투기가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원인인지는 집행부에서 내년 본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원인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인근 시군에도 다녀가고 저희 시군도 많이 좀 다녀봤는데요.
수원이나 이쪽 화성, 송탄 이쪽 사회로는 원룸단지 같은 경우는 좀 깨끗하고 좀 지저분한 지역인데 그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개인집이나 상가들이 쭉 들어오니까 그 원룸 같은 경우는 그 관리인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1세대당 한 달에 관리비가 얼마냐? 5만 원씩 내는 데는 잘 돼가고 있고 그이하고는 뭐 3만 원이나 2만 원 받는 데는 좀 관리가 좀 허술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그 장기적으로 좀 저희들이 대처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는권에 대해서 그 정부 수원시에서 이제 실제로 논의를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에. 그래서 그 수원시에서도 그 용역 결과를 갖고 세미나까지 개최했는데 저희들이 그 지방 등을 한번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실효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별도의 1,800만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세워서 저희들도 용역을 추진하면 각기같은 환경명, 의원님들, 인간, 시민, 아파트 관리인들 총 만나를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세미나를 개최해서 앞으로의 그 장기적인 방향이 뭔지 그걸 진단하고 보완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 소장님 말씀하신 그 원룸단지나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걸로 봐서는 무단 투기에 무게를 두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수원시가 환경부의 시범 사업으로 분리배출을 하지 않고 쓰레기 봉투에 모든 쓰레기를 담아서 하는 사업을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제가 담당 과장님께 알아보라고 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는 그 시범 사업이 끝나봐야 알겠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셔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해 보시고 본 예산 올라오기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시흥시 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UCT 관련해서도 지금도 이제 UCT가 뭐 관제습관 그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그 중전에는 방법용 하나만 했다가 지금 이제 다시 다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고시를 했어요. 5월달에. 그게 이제 재난관리용 쓰레기 불법 단속, 그다음에 주정차 단속 이게 다목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시흥시나 타시군에는 불법 투기에 대한 CCTV가 뭐 20, 30대씩 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UCT도 연결해서 보완할 것을 보완하고 그래서 좀 더 좀 장기적으로 저희 대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렇게 시정 질문을 하면 답변서를 마련하느라고 각 부서에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양동열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방재정 운영 및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그랬는데요.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자체 수입의 증가를 위해서 탄루 및 누락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 조사를 해서 지방세를 부과해 왔습니까? 해오지 않았습니까? 해왔습니다. 그렇죠. 또 신규 세원 발굴과 현실화를 통한 확충 노력에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세입 증가에 철저를 기하여 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해요. 네. 또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수립하고 투용자 심사 이행하고 그럴 때 사전 심의하고 협의하고 사전 절차 이행을 준수했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네,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셨죠. 그렇게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셨고요. 네. 자,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도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우리 시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세원 발굴을 하고 징수를 더 철저히 하겠다라는 답변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다른 생각은 없으신 건데 그러면 용역을
이런 우리 시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요명을 주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에 제 의원 생활 3년 동안은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네, 여기에 대한 용역은 안 됐어요. 그렇죠. 네. 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시가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면 답변서를 이렇게 가져오시려면 외람되지만 고생을 하셨지만 이 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답하는 게 옳습니까? 우리는 지금 대안이 없으니 의원님들 어떻게 찾는데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야 그게 맞는 말이지, 매일 했던 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는 것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예의가 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의도하신 바는 아니시겠지만요. 저는 이제 제안하려고 하니까 감사관님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저는 돈을 버는 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만들어서 내다 파는 것. 그 다음에 밖에서 이리로 와서 사주는 것. 여기 와서 돈을 쓰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면적도 작고 자원도 없고 인구도 없고 과연 무엇을 내다 팔까요? 지금 우체국장이 택배 물건으로 오산시의 물건을 지정하려고 해도 보낼 물건이 없답니다. 그러면 뭔가를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의원 간담회나 행감 때도 이제 우리 지자체는 대민행정서비스에서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경영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 민간기업과 비슷한 이제 추세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토론을 해보자고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공무원끼리 그런 얘기가 안 나오면 그동안 나왔었던 의원들의 시정 질문 내용이나 그런 걸 다 종합해서라도 연구를 해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가서 파는 게 있고 와서 사는 게 있는데요.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시정 질문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었는데 꼭 그 대안을 뭐 택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꼭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인지 한번 같이 토론을 해봤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산시가 수도권에 아날로그 삶을 지향하는 전원도시로서 경쟁력을 가지면 어떠냐. 그 이유는 동탄 신도시, 그러니까 화성에 이런 신도시가 생기죠. 수원도 마찬가지로 외곽급 도시죠. 그러면 오산은 그 사이에 끼어서 정말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20만 인구가 넘었다고 해서 조직 개편을 하고 제일 먼저 한 게 징수가 만든 것이었어요. 그러면 시민들을 쥐어짜겠다는 그거밖에는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내용도, 여기 내용도 열심히 그런 세원 발굴을 해서 납세 편의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체납학 인수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게 골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아쉽습니다.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많은 생각을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지금 세교 신도시 2지구 거기 개발을 하는데도 우리의 정말 먹고 살 거리가 거기에 많이 녹아 들어갔어야 된다고 봐요. 그냥 택지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러한 진지한 토론이 없었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죠. 그럼 과연 무엇이 교육도시일까요?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도시가 돼야 되고 일반 소비자들도 와서 돈을 써야 되는 도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오산은 정말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상 세 가지의 가장 큰 전투가 오산에서 일어났어요. 또는 오산 근처. 그게 바로 몽고 전투가 일어났던 처인성이고 6.25 사변이 일어났던 이 중민영 전투고, 또 하나는 1592년의 임진왜란입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만 묶어도 학습 벨트를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학습 벨트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하셨나요? 그냥 듣고 지나간 것입니다. 뷰티 도시를
뷰티 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모레 퍼시픽도 유치하고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 하지만 지금 굉장히 진행 상황이 더디지요. 그러면 아모레 퍼시픽을 유치해서 고용을 창출해야 되는데 고용 창출이 많이 안 되고 있죠. 그럼 거기서부터 논의를 새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답변 내용을 듣고 싶었어요. 법인세를 받아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한도가 있죠. 아모레 퍼시픽을 우리가 유치하면 수원이나 평택은 굶는다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뭘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진지하게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은 준 적이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공공 디자인 용역, 유니버설 용역, 유니버설 디자인 용역, 또는 경관 디자인 용역 이런 것은 다 통합적으로 하나인데 그것은 다 따로 1억, 2억, 3억 이래서 뭐 통합 4억을 만들어서 용역을 줄지언정 진정으로 피부에 와닿는 일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일을 우리가 안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답변서의 내용을 보고 짚어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이것을 짚어나갔으면 좋겠고요. 그 대안으로 노인 일자리를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노인 일자리에 대한 답변은요. 노인 일자리는 역시 노인 일자리도 예산이라는 커다란 파이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떼어서 노인에게 나눠주는 소극적 행정을 해왔어요. 그래서 사업 발굴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 사업은 노인에게 돈을 나눠주기 위한 일부러 펼친 행정이었었죠. 그러면 노인들은 진짜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을 못하는 걸까요? 노인들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바로 저 내용입니다. 그런데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이 답변서에는 건질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동안 노인 일자리 사업은 참여 어르신의 소극적인 사고로 단순 사업에 의존하고 생산성보다는 소비적 행태로 운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이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그 의견을 나타내셨어요. 여기에는 어느 정도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첫 번째 정말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 그리고 노인 일자리와 연계해서 도심 농업과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일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심심치 않게 유기농 작물 재배로 언론에 보도되는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보면 좀 어렵게 시작하고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그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으로 봐서 그 친환경 농업 또 농업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농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 오산이 도농복합지역이라 도농복합지역이었죠. 그런데 우남이나 세교가 지금 도시화되면서 많이 농지가 줄어들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나이 드신 노령층이 농업을 하셨던 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용한 도시농업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게 바로 저 사업의 제안입니다. 저는 도시농부의 학교에 등록해서 농부 수업도 받고 서울대 부지에 땅도 몇 대기 이렇게 분양을 받아서 농사라는 것을 한번 지어봤는데 몇 번 찾아가 보지도 않고 다 말려주겠어요. 결국 젊은이들은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에게 그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휴 농지를 대여를 하고 근데 거기 할 때는 반드시 시민과 공무원들이 먼저 유휴 농지를 찾는 노력이 수반이 돼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도시농부학교에서도 우리가 유기농법을 배웠습니다. 거기서 배출된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이용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노인들에게 유기농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열심히 가꾸어서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생산물을 만들어낸 다음에 또 지역경제 활성의 일환으로 우리의 전통시장인 오매시장에 특화된 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런 먹을거리를 팔 수 있는 노인들을 위한 특화거리를 마련을 해요. 그러면은 오산에서 사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전통시장에는 싸정마당도 있고 그 싸정마당 옆에는 자전거집도 있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싸정마당이 예전에 고유명사가 됐듯이 우리도 노인들이 경작한 생산물을 특화한 그런 마당이라고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그렇게 생산물을 팔기도 하고 그러한 생산물을 가지고 우리가 식당을 만든다면 그것이 하나의 사회적 기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해진 예산에서 그냥 예산을 떼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르신들도 생산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러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죠. 이런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뭐 세수가 우리 뭐 3,200을 걷어들이고 우리 3,200을 가지고 써야 된다 그러면은 노인 일자리에 얼마 뭐에 얼마 해서 나눠주는 그런 복지 차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머리를 써서 만들어내는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사업 제안은 뭐 주관이나 주체 기관이나 그런 자세하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답변자를 열심히 만들어 주셨는데 조금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제가 물었던 그 질문에는 핵심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는 같이 좀 더 의원들하고 이미 시정 질문에 나왔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심도 있게 끌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 시민들이 다 보는 데서 하게 된 것을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 의정 발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회의의 모습의 발전을 위해서 한 번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이 앞에 나와서 발언을 할 때는 동료 의원들도 예의를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의 발언이 길다거나 본인의 생각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고 해서 발언을 하는 사람이 발언의 방해까지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리고 민주시민의 기초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